어서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 살롱 10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대살롱을 운영하는 호스트들이 작년 방송을 돌아보며 깨달은 이야기, 2026년의 계획과 사랑하는 마포 공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퀸 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깔롱한 살롱지기 은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마드모아젤 연주입니다. 이때까지 저희 살롱지기들이 2명씩 MC를 돌아가면서 3명이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들은 5화밖에 없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전까지 배웠던 것들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저희들을 또 어떻게 바꾸었는지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연주는 또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근황들을 나눠줄 수 있나요? 근황이요. 알바몬 인생을 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알바를 시작했어요. 뭐냐면 홈쇼핑에 사전 제작 영상 편집을 하고 그리고 촬영 현장 보조를 하는 일인데요. 이거 말하면 안 되긴 한데 엄청 꿀이라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딘지를. 그래서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하기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이렇게 다양한 알바를 하는 게 배우는 게 진짜 많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전 재밌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름. 제 친구 중에서 비슷한 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약간 시간 쪼개서 하기 좋은 알바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만들 줄만 알면은 계속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AI로 만든 친구가 되게 수익화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부업으로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괜찮네요. 윤정은 요즘 또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저번 회차 때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위장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에 또 어떤 식으로 살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애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같이 운동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건강 우선순위 되게 많이 높여서 좀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애인이 개발자여가지고 같이 제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서 애인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템을 묵혀놓고 있었냐. 이거는 너무 세상의 낭비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볼 수 있을까 하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포 FM에 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마포 FM에 저 혼자서 기획안을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팟캐스트부터 해서 우선 콘텐츠로 풀어나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좀 콘텐츠로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좀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다매체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직은 좀 2026년에 이런 고민들을 계속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고민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드살롱도 저에게는 되게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라서 아직은 이런 조율 같은 것과 비중 같은 것들을 정확히 정해놓진 않은 게, 그냥 일하면서 느껴보니까 뭔가 일에 물 들어오면 노져야 할 때 내가 다른 걸 못 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어가지고, 약간 물 들어오는 걸 잘 보고 있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간 보고 있는 약간 비중은 좀 플렉시블하게 가져가야겠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2026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은나는 어떤 식으로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황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우선 아까 윤정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연주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한 건데, 좀 윤정의 그 애인분의 반응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사이드로 이제 방송도 하고 개인 채널도 하고 또 팀 비거먼지도 이제 윤정이랑 해왔던 게 있는데, 근데 최근에 내 개인 사업이나 내가 하고 싶었던 콘텐츠를 조금 더 강화를 해볼까 하고 이제 애인한테 연말에 얘기를 했을 때 애는 좀 너무 불안정하지 않냐는 반응이 바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되게 안정 중심형인 인간이고 저도 되게 안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 대화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안정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까로 많이 흐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무작정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정이나 바로 수입에 상관없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 함께 해보자라는 응원을 해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제 애인도
아이디어는 좋다고 했지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당장 왜 실현 불가능하고 왜 당장 수익이 안 나는지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정은 플렉시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해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가는 해였던 것 같은데 이 근황을 얘기하기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번 회차를 마지막으로 마데살롱과 잠시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회차가 저의 빠빠이 회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셋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되게 이걸 어떻게 말을 정리할지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되게 역설적으로 마데살롱을 했기 때문에 마데살롱 10회차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마데살롱을 쉬자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로서 사업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가 돼서 업이 되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더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살았지 했을 때 내가 안 될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게 되게 많았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의 이제 근황은 하고 싶은 일을 더 집중해 보는 시간을 보내보자 해서 요약하면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비건 번지에 벌려놓은 일들도 해야 되고 개인 채널과 개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보내자 해서 창작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윤정은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올해의 계획이 약간 생각해보니까 반대인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술과 창작에 집중을 해보고 사업은 좀 뒤로 미룬 상태고 윤정은 사업부터 우선은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아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좀 원래는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해보고 싶은 그 그림들이 다 있었는데 작품들도 다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비중을 고민 중인 것들은 있고요. 저도 그래서 근데 뭔가 애인이 너무 신난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같이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제가 대표인데 제가 이제 목줄을 끌려가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지금. 네. 저희 이렇게 마데살롱 호스트들의 소개와 하고 싶은 작당들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포구에 살면서 사랑해온 사업들과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뒤에 우리 은나를 대신할 DJ 모집 공고도 나가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저씨, 마데살롱이 끓여주는 마포 이야기 좋아하우? 찐 마포인들이 애정하는 마포구의 공간 이야기, 마포 사랑방 코너입니다. 마포구와 깊은 연을 가지고 있는 살롱지기 3명이서 마포구에 애정하는 공간들에 얽힌 다양한 썰을 푸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2025년 가장 자주 갔던 마포 공간입니다. 은나씨, 2025년 가장 사랑했던 마포 공간은 어디인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자주 갔던 데는 어쩔 수 없이 딱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블루닷 필름인데요. 이제 블루닷 필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함께는 윤정의 작업실이자 집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이제 비건 번지에서 같이 만든 영화 작업 때문에 미팅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작업도 실제로 많이 했고 제가 마포에 살 때는 10분 거리 정도였기 때문에 서로 일할 때 같이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회고 모임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고 모임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중에도 높은 순위 중에 하나가 이제 윤정이 작년에 같이 만든 영화제에 가고 있는 영화 가능주의자를 올해 배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봉되면은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비건 먼지를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은나와 저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2020년부터 같이 하고 있는 그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마포 FM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도 했고 유튜브나 되게 다양한 매체에서 영화라는 매체로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팀이고 회고 모임은 이제 여기 있는 제이 DJ와 또 다른 멤버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갓생 모임이라고 친구들이 부르는데 이제 회고니까 본질은 한 달을 회고하고 원래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회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회고의 본질을 많이 잊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는데 그걸 저희 집에서 많이 했던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월간 회고와 그 다음 달 계획 세우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회고 모임이 있고 갓생 모임이지만 저희의 이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고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런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진짜 일도 하러 많이 가고 각자 이게 바디 더블링이라고 하죠. 맞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날 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각자 할 작업이 있을 때 윤정현의 집에 이제 큰 책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각자 할 걸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2025년 가장 자주 갔던 공간은 블루다 필름이자 이제 가로치고 윤정인의 집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정이는 어디를 제일 많이 갔을까요? 네, 저도 이렇게 저는 사업체기도 하고 적을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회고를 할 때 2025년의 공간에 바이 은나집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바이 은나집, 바이 은나집, 바이바이 은나집. 네, 근데 사실 이제 은나집은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기도 해서 은나집을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 작업실 같은 공간은 실제로 가끔씩 영화 모임을 하기도 하고 좀 어떤 식으로 뭔가 작년에는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진 않는 공간이긴 한데 어쨌든 작년에는 오픈했던 공간이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은나집 말고 어떤 공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제 작업실이 월드컵 시장의 거의 끝에 있는데 그 월드컵 시장 근처에 알맹 상점이라고 제로웨이스트 상점 겸 리필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세권이라고 부르는데 다들 편의점 세권, 편세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이런 리필 스테이션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알맹 상점 앞에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본인에게 쓸데없는 물건을 두고 가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런 선반에 저도 되게 많은 물건을 두고 가고 저도 되게 많은 물건들을 얻어왔던 기억들이 많고 텀블러를 수거하는 칸도 있어요. 세상에는 생산된 텀블러가 너무 많아요. 제발 가져가 주세요. 막 이런 손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텀블러 매번 뒤져가지고 없는 친구들 가져다 주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어쩔 때는 알맹 상점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만 해결한다. 그 앞에서 그냥 물건을 두고 누군가가 두고 가 물건만 들고 오고 그리고 어쩔 때는 상점의 코너에 물건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왔군 이라고 저 혼자서 생각하고 물건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이 물건이 없나? 세상이 각박하군 이렇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다. 그래서 애인한테 요즘에 알맹이에 사람이 없나 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나눔 코너일 뿐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군. 안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알맹의 나눔 코너는 그냥 나눔 코너일 뿐인 거지. 그래서 아하 나는 정말 다르게 알맹을 이해하고 있었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할 때 항상 알맹이 들리는데 이사하고 나서 필요한 물건 사는 것도 있지만 이사할 때 나오는 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알고 보니 2-3개 있었던 물건도 있고 당장 안 쓰는데 되게 새 거야. 이러면 저는 버리기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제 애는 또 되게 냉정하게 나한테 똑같은 물건이 있거나 안 쓰면 다 버리라고 해요. 집에 너무 물건이 많다고. 저는 꾸역꾸역 다 비치백에 담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알맹 상점에 갖다 주고 또 어떤 물건은 구딜스토어에 가서 기부를 하고 책 같은 건 또 거기 너무 쌓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책은 다 구딜스토어에다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물건은 알맹 상점 그 앞에 나눔에다가 놓고 옷이랑 천이랑 그리고 책은 다 구딜스토어에 놓고 이렇게 해서 망원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망원은 기부처이자 또 뭘 주워오는 것이다. 맞아요. 이사 갈 때 진짜 물건 많이 나오고 많이 버리게 되는데 근데 그 이사할 때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갈 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더 알세권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쓰레기 정말 안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다의 기준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고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세권 부럽네요. 저 그래서 예전에 그 빌라에서 살 때 우리 집 앞에 뭔가 나눔 코너 해가지고 집 문 앞에 놔둬둘까라고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 2층이었는데 우리 집에 1층에는 집이 없어서
그 지나가는 4층, 5층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앞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물건 가져가세요 해놓고 붙여놓으면은 그러니까 나만의 알맹 나눔 코너처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 주변에 나눔 코너가 없으신 분들은 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 코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당근도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또 약간 오다 가다 들르는 맛이 있어. 그 맞아, 나눔장의 맞아. 그 나눔 코너의 맛은 뭐 필요하지 않아도 갔다가 나 이거 필요했네 하고 또 가져오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택배 기사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보다 한 건물에 오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건물에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간을 들고 와봤습니다. 직접 만드는 자원순환 거점 공간. 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가끔 그 엘리베이터에 박스 맞아요. 두고 물건 나눔하시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귤 그게 같은 거 진짜- 귤 걸어놓게 하잖아요. 귤 많으면은. 그 진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에. 그렇다면 연주에 2025년 가장 자주 갔던 마포 공간은 어딜까요? 저는 아까 그 윤정이 제이라고 하면서 누굴 가리켰는데 그게 저거든요. 까먹었다. 닉네임이 제이입니다. 맞아, 닉네임이 제이인데요. 약간 제이라고 하면은 연주보다는 좀 더 활동가스럽거나 아니면 비건이었거나 이런 사람의 이미지인데 그렇게 약간 그 사람마다 정체성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약간 카페에 혼자 갈 때는 또 엄청 조용하게 작업만 하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데 이 공간이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아하거든요. 어디냐면 연남동의 카페 미라는 곳인데요. 그 연남동에 보면 연남동이 약간 종이비행기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 중에서 이 종이비행기 모서리에 있는 그쪽을 끝남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귀여워. 귀엽죠. 끝남동. 끝남동도 이렇게 양옆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끝남동 쪽에 있는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생긴 지도 한 1년 얼마밖에 안 돼. 어쩌다가 그냥 조용한 작업 공간 늦게까지 하는 데를 찾다가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되게 하얗게 뭔가 예쁘게 꾸며놓으셨고 안개꽃도 매번 엄청 풍성하게 사다가 매일 두신대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또 매력적인 점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세요. 되게 자기 본인은 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갔는데 2번밖에 안 갔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근데 자주 간 공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되게 이미 정이 많이 들어있어요. 2번 이사 가서 지금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공간이군요. 맞아요. 그거에 더 가까운 것 정든 같아요. 공간. 정든 그러네. 공간. 우리 좋네요. 정든 공간 얘기했네. 네. 그래서 사장님이 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상하게 계속 말을 거시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조용하게 작업하러 갔는데 또 막 얘기를 나누게 되고 마데살롱 대표님으로 한 오시지 않을래요? 하고 막 섭외 멘트도 던지고 이렇게 약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매력 포인트는 또 안개꽃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드라이 플라워 있는 공간보다는 생화가 있는 곳이 좋은데 매번 꽃이 바뀌는 것보다 한 꽃이 뭔가 거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딱 하고 그려지니까 그것이 저를 너무 가보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안개꽃이 싹 꽂혔는데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 안개꽃이거든요. 그래서 안개꽃 색깔별로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은은한 색깔 되게 예쁘게 나오고 항상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다발은 장미꽃에 엄청 하얀 안개꽃이 같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딱 생각이 나네요. 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기 제가 약간 왜 안 좋은 말로 도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느낌 맞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거기 밤늦게까지 할 때였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를 어디에서 오셨냐 해서 여기에서 왔다. 그리고 앞에 자전거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끝날 때 자전거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정말 친절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원래 사장님이 왜냐면 약간 접객이 중요한 바 같은 데는 이렇게 문 열어주고 이런 건 꽤 있는데 카페에서 그러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도끼병 증상이 슬슬 올라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친절한 분이실 수도 있고 혹시나 살짝 마음이 있으시거나 막 좋아하는 것까지 아니어도 호감이 있거나 약간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명하고 싶으시면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소개를.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얘기했던 공간은 다 섭외하고 싶은 대표님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다 태그를 드릴 테니까 꼭 나와주시길 바라겠고, 이때까지 저희가 사랑했던 마포 공간들 얘기 이렇게 해봤는데 저희 잠깐 숨 고르고 안내 방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데살롱은 마포 FM 외에도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차에 소개해드릴게요.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mapobizs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살롱의 대화가 좀 더 깊어집니다. 이젠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댓글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댓글이 많이 안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 지금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나 PD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니까요. 작별 인사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챙겨서 읽어볼게요. 저희가 새로운 DJ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좀 배웠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럼요. 것들로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싶다. 네, 사실 제가 떠나는 마당이지만 진짜 배운 게 많고 뭔가 다양한 사업하는 분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그거를 책임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듣는다는 경험이 굉장하거든요, 진짜. 엄청 저한테는 많이 영감이 되었고, 또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하게 내가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게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일하는 자로서 그리고 각자가 이제 고군분투하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지향점이 비슷한 경우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좀 고민이다. 혹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좀 막막하거나 힘을 얻고 싶다 할 때는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또 1시간 녹음이 2주에 한 번 녹음을 하는 건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부담스럽거나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 없이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꼭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창업 수업 같은 것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의 같은 것들을 하거나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큰 분들을 모셔오고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어떤 식으로 사업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듣게 되면 장벽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되게 크게 해야 되는 것,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큰 돈을 만져야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들도 되게 많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식당, 우리가 만나는 카페, 바의 모든 사장님들도 하나의 다 개별적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의 그런 대표님들이시고, 그랬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도 그렇게 SNS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멋들어지게 막 100억씩 버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만의 빛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꿈과 그리고 그것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안에 생겼거든요. 제 안에. 그게 마데살롱에서 제가 제일 크게 배운 거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배우셨겠지만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 말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장님들을 또 데리고 와서 초청을 드려서 섭외를 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직접 앞에서 물을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창작자로서 되게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작을 하면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을 꼭 하시거나, 제 생각에는 사업을 꼭 하시려고 하거나 창작을 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만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터뷰 같은 방송을 준비하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까 은나가 말한 것처럼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하면서 특히 그냥 개인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컸는데 개인적인 재미라고 하면은 저는 이 방송 시스템 자체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지금도 오퍼레이팅을 아주 힘겹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배워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특히 좋아하는 가게, 좋아하는 사장님을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의 가게를 직접 초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해서 인터뷰 질문지를 짜고 와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그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약간 합법적인 기회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측면이 특히 좋더라고요.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사실 이제 약간 윤정이 말한 대로 이걸 듣는 분도 많이 배우실 거지만 이걸 직접 해보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게 연주가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가 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물어보고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인생의 선배이자 자기 거를 밀고 나가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듣고 어떤 오답 노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어떤 게 힘들었었고 어떻게 돌파했고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미리 듣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약간 오프 더 레코드 대화도 많잖아요. 저희가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겠지만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섭외할 때 연락하는 것부터 녹음 전에 잠깐 이제 저희가 입을 풀기 위해서 녹음실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물어보고 듣게 되는 게 있고 끝나고도 진짜 이게 시간이 짧게 느껴져가지고 17분 딱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도 막 뭐가 떠올라요 많이. 그럼 다들 또 감사하게도 안 가고 남아서 같이 막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뒤풀이를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뒤풀이에 가서 이제 그냥 한 잔씩 짝 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이 사장님과의 인맥 이거 쉬운 기회 아니거든요. 마포에서 큰 자영업 장점입니다. 맞아요. 마포에서 자영업하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아주 짜릿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들도 성장해온 길들이 있는데 저는 좀 길게 말해서 다른 두 분은 또 어떤 식으로 더 풀어가고 싶은지 청취자분들께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약간 러프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녹음을 하고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업 따로 예술 따로가 아니구나를 되게 아하로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가 녹음했던 분 중에서 공덕동 식물유치원 하는 이제 대표님 만났을 때 그분이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분을 섭외를 했고 공간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다양한 온라인 사업으로도 같이 가고 있었지만 그분은 본인이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셨고 저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나를 표현하면서 그걸로 나중에 프로젝트가 되고 돈벌이까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너무 지금까지 나의 커리어를 흔히 말하는 정말 아까 윤정이 얘기한 성공, 돈을 얼마큼 많이 모아야 되고 얼마큼 뭐 승진을 해야 되고 이만큼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약간 자기 증명을 너무 하려고 했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기 증명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참작해서 뭔가 그냥 재미있게 시작해볼 수 있는 거구나를 많이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작년에 낸 책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책을 냈잖아요. 욕망에 대한. 그래서 올해도 그 욕망에 대해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어떤 관계나 사랑이나 어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념과 사랑 이런 얘기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런 창작 작업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냈던 책 제목 말씀해 주시죠,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을 뻔한 홍보 기회를 또 이렇게. 네. 저는 나는 욕망에 대해 쓰기로 했다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은 이제 원래 연재 제목은 남미세 페미니스트의 섹슈얼리티 탐구 칼럼이라는 이제 자극적인 제목의 연재를 했었어요. 마라맛. 네, 그래서 마라맛인데,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나 남자를 좋아하는 한국의 페미니스트 여성인데, 혹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좀 있는데, 페미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연애도 좀 고민이 돼. 약간 이런 분들이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고 올해는 또 따끈따끈하게 기획하고 있는 게 좌파 여친 우파 남친이라고 해서 장점이다.
한국에 굉장히 여성들은 좌파화되고 있고요. 남자들은 우파화되고 있다고 흔히 납작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성들이 그럼 왜 진보적인 안건에 계속 끌리는가? 남성들은 왜 점점 극우화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 좀 탐구를 해보고 실제 연애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떻게 하모니가 되는지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제 주변의 많은 커플들을 좀 인터뷰하면서 글을 써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나는 너무 재밌다였어요. 저는. 중요하지만 재밌다. 이거 감사합니다. 완전 중요한 두 포인트 아니에요? 제가 집필을 해야 되는데 일하고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글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써보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돌아올 건데 요런 글을 쓸 용기를 얻은 건 바로 마드살롱 덕분이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드살롱 덕분에 사업을 해야겠다는 이건 확신을 얻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똑같이 이 말 저희 되게 많이 하겠는데 이제까지 10회차 방송하면서 대표님들에게 배운 가장 큰 인사이트 하나는 자신만의 가치를 그게 뭐가 됐든 작든 크든 뭐 얼마든 그냥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그게 뭐 자신만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일단 해라라는 그 용기를 제일 크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도 있지도 않고 근데 열심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구상을 하면서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업종과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을 갈 때마다 인사이트를 열심히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단순히 소비자로서 소비하던 경험에서 이걸 내가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매장은 이런 점이 정말 큰 장점이구나 이런 게 더 보여서 각각의 가게들이 더 약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인사이트 노트 쓰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들으면서 연주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생각한 게 저라면 다 경쟁자로 보였을 텐데 그것을 이제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뭘 해도 잘하겠다 이런 또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해요. 존경과 애정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가게가 어쨌든 완전한 상업만 있는 공간이 되기는 원치 않아서 저번에 어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는 되게 조금 불친절이 많은 가게였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우리 브랜드가 그렇게 친절한 브랜드 이미지는 아니라서요.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약간 놀랐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가게는 어쨌든 사람이 있는 가게고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는 가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갔던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정말로 인테리어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던 마포 FM 근처에 있던 카페였는데 거기는 항상 오시던 단골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매장에 항상 손님들이 계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저도 예쁜 공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는 저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사장님이 아니 빵을 하나를 시켜도 서비스를 하나를 꼭 주시고 따뜻한 물을 꼭 같이 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하나를 더 주시고 아니 사장님 남으시는 게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은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 것이 인테리어고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인테리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어서 그런 말들이 떠올랐고 저도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냥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였는데 요즘에는 마드살롱하고 나서 좀 바뀐 게 뭐 저도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들 허덕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번창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와요. 사장님 오래오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번창하시고 망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된 게 저 개인적인 삶에서 좀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아버지가 계속 자영업을 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인사하는 말이 있거든요. 민정이 말 듣고 딱 떠오른 게 많이 파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편이었어요.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가 잘 안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보다는 많이 파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셔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하는 가게한테는 인사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뭐 매장에서 매장직 알바를 한다든지 해볼 때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 감사 인사도 너무 좋지만 또 잘 되라, 번창해라 이런 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도 시선의 차이인 것 같고 또 아까 저는 그 연주가 얘기한 거 들으면서 떠오른 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 망치를 들면 다 못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가게에 가고 똑같은 소비를 해도 관점이 바뀌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케터로 일한 지가 한 8년 차가 되어 가는데 원래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진짜 다른 시선으로 가게와 광고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게 그 뒤에 사람이 있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욕하는 어떤 콘텐츠나 쉽게 욕하는 어떤 컨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조금 덜 미워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가게가 조금 박하게 굴거나 비싸게 팔아. 혹은 어떤 광고가 좀 과해. 그럴 때도 저거 다 뒤에서 누가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마데살롱 하면 더욱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술집 가면은 왜 이렇게 비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집에서 사 먹거나 도매로 사와서 병으로 먹으면 싸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 예쁜 바 같은 데 가면은 글래스 그 작은 잔에 주는데 진짜 한 마진을 한 3배, 4배 정도 붙여서 팔잖아요. 그 딱 뻔히 이제 원가가 보이니까 4배 정도를 파네. 옷은 보통 2배 팔거든요. 제가 옷에 매장직 해뒀어가지고 그래서 와 술은 진짜 많이 판다 했는데 이제 또 그 상황을 알고 보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구나를 또 알게 되고 또 그런 사정과 이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어떤 비용들이 있구나를 이해하니까 지금 더 흔쾌히 술을 더 사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각자의 사업 준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보고 있는데 이제는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작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걸 넘어뛰었어요. 네, 저희가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미래 얘기로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해버렸는데 궁금해가지고 사실 작년 회고를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서로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각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걸 나누고 싶은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일단은, 이거를 사석에서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도 처음 들어요. 서로 어떻게 작년을 생각하는지. 일단 작년 회고 다들 하셨나요? 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종이에다가 좀 간단하게 했고 좀 마음 안에서 좀 스스로 정리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리된 거 먼저 들어볼까요? 정말 솔직하게는 작년에는 스스로 했던 많은 일들을 좀 안 했고 그래서 좀 저에게는 갭이어 같은 이 연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했고요. 그래서 갭이어였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원을 아예 다른 새로운 과로 갈 생각도 했었었는데 제가 원래 영상을 하려고 했었다가 너무 그 영화를 하면서 학을 떼는 사건이 있었어서 다 하기가 싫고 너무 번아웃이 왔어서 그만하고 싶다. 다 그래서 원래 했던 예술 강의 일도 다 때려치우고 했었는데 그 해외에서 생활 잠깐 했었죠. 맞아요. 그때 그 기간 때 해외에 있었었는데 그때 깨달았던 게 은나가 그 공덕동 식물유치원 대표님 만나서 깨달았던 것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작을 되게 사업과 돈이 될 수 있는 창작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서 뭔가 카피라이터, PD, 기자 이런 것들도 어떤 지점에서는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걸 꿈꾸면서 신방과를 들어갔었고 뭐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게 돈이 되니까 했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뭔가 돈이 뭔가 들어오기는 하니까 작년에 갭이어를 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뭐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뭔가 다짐도 했던 시기였고 스스로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인정해보자라는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뭔가 마데살롱을 하면서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된 건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정체성이 제 안에 있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이 커지는가 그래서 그 어떤 정체성들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2025년에는 그냥 내 안에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 좀 2025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실은 갭이어라고 했지만 되게 한 게 많잖아요. 원고 마감도 꽤나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영화제에 가가지고 영화제에 가서 항상 이렇게 토크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갭이어 치고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약간 그 해외에서 돌아오고 나서 좀 바빴죠. 그 전까지 약간 갭이어 살짝 갭 하프이어 보내고 돌아와가지고 갭 분기 1년 동안 봐왔을 때 한 게 되게 많고 잠깐 그때 이제 아마 비건먼지 원래는 비건먼지로 팟캐스트를 하다가 그걸 잠깐 홀드하고 각자 조금 하고 싶은 거 진로를 찾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다음 다시 또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애썼다 고민을 많이 했다 응원을 또 보내고 싶어요. 그래도 작년 회고를 통해 성장해가고 있네요. 회고도 그렇고 뭔가 그냥 그 우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데살론과 함께 왜 사실은 대표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대표로 행해가는 약간 성장기처럼 느껴져서 재밌는 면이 좀 있네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한 해 끝날 때 회고 글의 키워드를 정하거든요. 뭐 어느 해에는 뭐 파도였고 뭐 어느 해에는 뭐였을까요? 뭐 그런 각자의 키워드가 항상 있었는데 이번 키워드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안 떠올라서. 근데 딱 쓴 키워드가 부활이었어요. 부활. 부활 같은 2025년이었다. 제가 이제 고백하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전에 이제 마포 FM에 했던 비건먼지를 그만둔 것도 그랬고 비건먼지 활동 잠깐 쉬었었거든요. 근데 비건먼지를 아까 20년도부터라고 했지만 사실 모이는 거 19년도부터였고 유튜브를 20년도부터 운영했고 엄청 오랫동안 해온 프로젝트인데 제가 처음으로 비건먼지를 쉬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원래 마케터로 계속 일을 해왔고 아까도 마케팅을 하고 있다 소개했는데 마케팅을 그만두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24년도 말부터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입시를 한 6개월을 했는데 그 6개월이 허망하게도 대학원 입시를 실패를 하고 대차게 망하고 근데 망하고 직후에 엄청 탁 트인 이제 은평구의 카페에 가서 그 산을 보고 있는데 되게 후련한 거예요. 망해서 너무 슬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내 길이 아니었구나. 지금 대학원을 가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나 뭘 하고 싶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좀 해방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대학원을 가야겠다. 좀 더 성공해야겠다. 좀 더 나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진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 버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부터 했냐면 인스타 프로필 바꿨거든요. 인스타 프로필 소개부터 바꿨는데 원래는 막 마케터에 뭐에 막 하고 있는 거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기억되고 싶지? 딱 돌아봤을 때 작가로 불리고 싶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책을 내기도 했고 그 작가라는 게 아무튼 자기 글도 쓰지만 자기 작품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에 지금 민망하지만 저는 작가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모든 호칭 뭐 원래는 뭐 마케터, PD, 뭐 크리에이터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우선 다 후순위로 두고 작가로서 나를 좀 인정하고 계속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어요. 빵순이가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보다 PD보다 큰 거예요? 네, 거기 보면 비건지향 빵순이 작가의 어쩌고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그래서 계속 그림 그린 챌린지 들어가고 그림 수업도 듣고 해서 다시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회복했던 시간? 어떻게 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제일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글쓰기랑 그림 그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벌긴 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들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할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를 잘 조율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기여서 부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많은 고민의 시간이 엿보이네요. 지금 한 얘기에서도 물론 긴 그 고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1년 시간을 압축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누나가 자기의 자리를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애쓴다고 하는 말이 약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나 싶은데 인간은 우리 전에 나온 대화에서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서 완벽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애쓴 게 맞습니다. 진짜 애썼어요. 왜냐면은
마케팅 일을 하면서 이렇게는 평생 못 살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뭘 하고 먹고 살고 어떻게 남은 생을 채워야 되지? 제가 대학원 입시 망하고 다른 일을 하고 살고 싶다 생각했을 때 갑자기 너무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은 생을 내가 뭘 하고 채워야지 죽었을 때 혹은 언젠가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을까? 근데 그렇게 헤매던 찰나에 또 마데살롱을 하게 됐고 마데살롱을 하면서 또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냥 하고 싶은 걸 너답게 해 요거였잖아요. 사실 우리 만든 가능주의자라는 비건 먼지가 만든 영화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메인 메시지는 딱 하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나가라는 메시지가 되게 메인 메시지인데 나는 그걸 계속 듣고도 왜 흘렸을까? 왜 계속 내가 아닌 나를 만들고 싶었을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연주 얘기도 들어볼까요? 연주는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작년 하반기에 너무 바쁘게 살았는지 연말 연초에 좀 번아웃이 와서 계속 잠만 잤거든요. 잠만 자서 아직 작년 회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그냥 돌아보자면 상반기에 초반에 알바를 하다가 전 직장에 갑자기 팀장으로 다시 일하다가 팀장 된 지 한 달 만에 때려치고 다시 안 되겠다. IT 서비스 기획을 해서 나도 내가 마케터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안 되겠다. 좀 돈도 내고 좀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부트캠프에 들어갔다가 안 되겠는데 이거 하다가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겠는데 생계의 문제가 닥치면서 또 다양한 알바의 세계로 또 들어왔죠. 그 과정에서 이 마데살롱을 만났고 이 긴 과정에서 되게 뭔가 불안하고 혼돈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해 중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일 자존감이 낮은 애였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일에서의 성취욕이 큰 사람인데 나만의 일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걸 배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년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보는 거는 해봤는데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 건강, 경제, 커리어, 배움, 그리고 관계와 연애, 문화와 취미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그냥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찾아봤을 때 아까 한마디 적었다고 한 것처럼 이 말이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한 숟가락의 자기자비. 자기자비라는 말을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하루 심리 공부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1월 1일부터 그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한 장씩 심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이었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셀프 컴패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살짝 읽어드리면 고통에 처하고 실패를 마주했을 때 온화한 태도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자비롭고 친절한 자기자비이다. 자기자비를 하는 사람은 결과를 회피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준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를 뭔가 좀 너그럽게 여겨주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말인데 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들 뭔가 하고 싶어하고 하고 있고 다들 일하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약간 나태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뭐가 필요할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런 걸 좀 돌아보면서 자기자비 한 스푼씩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올해죠?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연주 얘기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한 게 제가 사실 부활 키워드를 한 이유가 그 상반기 6개월 대학원 준비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시간처럼 그 전에 했던 사회 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이든 어떤 활동이든 다 우선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멈추고 이거 입시에만 매달리니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에 너무 기분이 등락이 좌우되고 컨디션 따라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신이 이렇게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으니까 더 힘들고 그리고 친구들도 자주 못 보고 제가 워낙 노는 것도 좋아하고 활동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양일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참 사회가 사람들 이렇게 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뭔가 희생해야 돼. 너가 더 노력하고 너가 더 남들보다 잘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계속 주는 것 같고 저도 그 믿음에 흔들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지금 행복한 게 최고다. 전 자기자비와 더불어 또 하고 싶은 요즘에 저의 화두의 키워드가 셀프 페어런팅입니다. 유행어죠. 나는 내가 나의 부모가 된 것처럼 내가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거를 내가 스스로 주자.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시간에는 내가 나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에는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내가 나를 키우는 마음을 살고 싶고 연주도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말한 부트캠프를 들어가면서 나는 정말 이제 돈 많이 버는 일에만 집중해야겠다. 이걸 배워서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하던 환경활동 이런 거 다 나오고 다 이제 연락 끊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 선택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이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워서 아마 자존감도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 목표는 자존감 높이기이고요. 저는 작년에 연주가 눈을 반짝이면서 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어라고 말을 했던 순간이 기억나거든요. 뭐야 너무 궁금하다 했었을 때 생태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는 다시 기억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은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결국 그것과 관련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네. 역시 마포 대표 살롱을 통해 다들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다운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맞아요.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나다운 방법을 좀 더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좀 좀 세게 말하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가 인정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친구들이 인정해줄 것 같은 다 무시하세요. 다 필요 없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한 거예요. 요즘 우울증이 많다고 하는데 우울증이 내가 이 캐릭터 싫어 이거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좋아 보이는 캐릭터를 입고 있느라고 나를 까먹고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걸 체감했던 한 해여가지고 연주도 공감한다니까 너무 반갑고 슬프기도 하고 다들 돈, 성공, 명예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따라온다. 어떻게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행복하니까 장땡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살롱지기 셋이서 살롱이 얘기를 채워봤는데요. 오늘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저희 얘기 각자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또 홍보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런 거 해보려고 한다. 이걸 좀 지켜봐 달라. 이런 홍보하고 싶은 것까지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DJ를 구하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색깔이 어땠는가 이걸 돌이켜봤는데 비즈니스와 관련된 컨텐츠들은 정말 MC들의 뭘 궁금해하는지 MC들이 어떤 곳을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되게 자신이 어떤 식으로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의 진정성이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주변의 커뮤니티에 끼치는 분들을 좀 많이 섭외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새로 오신 분이 저희와 또 오면 이것이 또 어떤 시너지가 날까? 또 어떤 색깔을 우리가 또 어떤 색깔로서 바뀌게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또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은나가 떠나게 돼서 이 색깔을 10회로서 또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또 저희가 이야기한 게 6기 7기가 있지 않을까 6기 7기까지가 되면 또 은나도 또 다른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면 돌아오고 싶다고도 얘기를 해줬어서 그것도 되게 고마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되게 약간 무겁고 저도 스스로도 좀 아쉬운 마음으로 10회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간 날 회의록에 누가 이제 1기라고 딱 써준 거예요. 연주가 이제 1기 MC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아니 윤정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윤정이가 1기라고 써주셔가지고 딱 1기를 보는데 확 마음이 덜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우리 새 연주 은나 윤정이 한 이 1기가 끝나고 그 다음 또 DJ분이 오면 또 2기가 시작되고 계속 기수제로 요 개념이 늘어날 수 있겠다. 한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얘기하면서 싹 돌아보니까 1회부터 제가 아는 친구들이 하는 출판사, 그렇죠? 해양 전문 출판사를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책을 좋아하고 또 채식지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신 것 같아요. 또 술도 좋아해서 술도 많이 모셨고 그래서 또 이제 이기 DJ 분이 오시면은 또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또 되고요. 홍보하고 싶은 건 아까 제 책 얘기는 했으니까 한 번 더 영화 얘기를 하면은 저 이제 가능주의자가 올해 개봉을 할 예정인데 어딘가에서 이제 가능주의자 혹은 비건먼지 이런 이름을 보시면 한 번쯤 또 눈여겨봐주시고 영화도 봐주시고 많이 또 후원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은나가 나가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제가 사실 막 그렇게 그 솔직한 감정을 잘 얘기하는 편이 아닌데 제가 서운하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진짜 서운함이 컸어요. 왜냐면 뭔가 은나가 해주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유려하게 말을 잘 해주고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짚어주고 은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빠진다고 하니까 아쉬웠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그 윤정이 말한 것처럼 MC들의 그 DJ들의 성향이나 관심사에 따라 저희 방송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만큼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지가 또 많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까지 10회까지 하면서 무슨 저희 한 100회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회까지 하면서 저희 방송의 장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돈 잘 버는 방법, 사업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보면 각자 원하시는 바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좀 더 잘 소개하고 또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방송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포비즈살롱 MAPO_BIZ_SALON 계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다립니다. 마포 대표살롱 10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